당신은 가족을 위해 하루를 바쳤는데 왜 돌아오는 건 서운한 뿐일까요? 누군가는 일터에서, 누군가는 집안일 속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대고 싶었던 사람에게서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 사이에 쌓이는 작은 오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라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지나쳤던 감정들을 다시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익숙한 말투와 표정, 그리고 우리의 대화 속에 담긴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평범한 하루가 일일 드라마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다정한 위로가 필요한 날에 잠시 들려 쉬어가는 곳, 여러분의 인생 편지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드라마가 되어 당신의 곁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족을 위해 하루를 바쳤는데 왜 돌아오는 건 서운한 뿐일까요? 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매일 시청하시다 보면 당신의 오래된 상처가 조금은 풀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오늘의 인생 편지는 경기도에서 주부로 살고 있는 수연 씨의 사연입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수연 씨네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봄 향기 가득한 나물. 수연 씨는 오늘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아파트 시장에서 여러 가지 봄에만 맛볼 수 있는 나물들을 사와서 특별한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식구들이 더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며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덜컥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아, 오늘 진짜 힘들더라. 하루 종일 사람 만나려다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바빴거든.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저녁 못 먹겠어. 남편 태수 씨가 내뱉은 그 한마디를 듣고 수연 씨는 들고 있던 국자를 꾹 쥐며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와,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야? 오늘 반찬이 너무 많아서 뭘 먼저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 말을 듣고 싶은 대신 돌아온 건 짜증 섞인 투덜거림이었습니다. 힘든 건 당신만이야? 나도 하루 종일 집안이라고 애 챙기느라 정신없이 바빴단 말이야. 밥을 안 먹을 거라면 미리 연락을 해줬어야지. 계속 참으며 억눌렀던 마음이 순간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또 시작이야. 오늘은 말싸움할 힘도 없다. 그냥 피곤하니까 좀 쉬자. 그 말에 수연 씨는 말을 멈추고 혼자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죠. 사실 오늘 남편에게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종일 쏟아지는 회의, 전화통화, 업체와의 협상, 한순간도 제대로 쉴 틈이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그가 겨우 집에 돌아왔을 때 그저 조용히 숨 고르기를 하며 아무 생각 없이 잠시나마 좀 쉬고 싶었습니다. 반면 수연 씨에게도 하루는 길고 지친 싸움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집안일과 아이들 뒤치다꺼리, 장보기, 청소, 요리까지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노동의 끝에 그래도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을 태수 씨가 맛있게 먹어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손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다는 짜증 섞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 상황이 갑자기 서글퍼졌고 두 사람의 분위기는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 수연 씨의 숟가락 소리만 들릴 뿐 마음속 말들은 목구멍 속으로 쑥 들어갔고 여기서 더 이상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가 감정이 더 나빠져 싸울 것 같아 참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도 마주하지 않은 채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고등어가 수연 씨의 마음을 대신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거실에는 TV 소리만 들릴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수연 씨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싱크대에서 자신이 먹은 그릇을 정리하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러운 걸까? 내가 이런 상황을 기대하며 음식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모든 일을 마치고 수연 씨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레 누워 하루를 천천히 되짚어 봤습니다. 태수 씨는 변함없이 등을 돌린 채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무슨 영상을 보는 건지 얼굴에 희미한 불빛만 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왜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답답해지며 대화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들까? 말로 표현하긴 어려운 답답함이 가슴 한쪽을 자꾸 짓눌렀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괜히 더 숨이 막히는 기분에 수연 씨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을 지나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습관처럼 물을 틀고 손을 씻었습니다. 물소리만 가득한 욕실 안. 문득 고개를 들어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그 안엔 낯선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 축 늘어진 어깨,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생기 없고 무표정한 얼굴이 수연 씨 자신이 봐도 무서워 보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요즘의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닮은 보기 싫은 얼굴이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들여다보다 수연 씨는 거울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거울을 쓸어내리듯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수연아, 넌 오늘도 잘 해냈어. 그 말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버티고 버텼던 눈물이 결국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너 오늘도 열심히 살기 위해 고생 많았지? 정말 수고 많았고 너 참 잘하고 있어. 거울 속 자신에게 수연 씨는 처음으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누가 무심하게 굴어도 괜찮다고,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된다는 그 생각이 드니 잠깐이지만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거울 너머의 자신에게 수연 씨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누군가 무심해도 괜찮아. 내가 나에게 칭찬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말을 걸자 한결 마음이 가라앉고 편해졌습니다. 수연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미워했던 건 남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운했던 것도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쳐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의 아내와 엄마로 살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고생했어. 수고 많았어. 같은 말은 듣기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 말을 기대했던 것 자체가 무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선 그 순간 예전에 스쳐들었던 한 문장이 수연 씨 머리에 문득 떠올랐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평생 이어지는 첫 번째 로맨스다. 수연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매번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서운해하고 그 서운함을 꾹꾹 눌러 삼키다가 결국엔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떠오르니 괜히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이제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어떤 위로가 되질 않는다는 사실을요. 욕실 거울 앞에 조용히 선 채 수연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보다 나를 먼저 이해해보자. 누구보다 내 편은 나부터 돼줘야 하니까.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는 평소처럼 아침밥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계란을 깨고 국을 데우고 밥상을 차리며 수연 씨는 조심스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나부터 다그치지 말자. 누구에게 기대지 말고 그냥 나 스스로를 토닥여주자. 그때 출근 준비를 마친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늘 회의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알겠어. 어제 일은 잊고 태수 씨 힘내. 평소와 달리 기분 좋게 남편의 하루를 응원해주자
태수 씨는 순간 멈칫하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고개를 끄덕인 채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잠시 앉아 커피를 마시며 수연 씨는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괜찮아. 상대방에게 크게 기대 안 하면 내가 덜 아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며 멋진 하루를 살아보자. 그때부터 평소 자신이 좋아하며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다른 날과 달리 자신에게 집중을 하는 시간을 보냈더니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러 또 저녁 시간이 되어 태수 씨가 퇴근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 태수 씨가 쇼파로 가더니 수연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마침 TV에서는 둘이 즐겨보던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고 분위기는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 저녁 진짜 맛있더라고. 그 나물들은 어디서 사온 거야? 그랬어? 오늘 아파트에 장이 서서 가봤더니 온통 나물이었어. 그래서 얼른 사왔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 먹은 기분이야. 수연 씨는 조심스레 말을 이어봤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혹시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야. 그냥 내가 운동도 안 하고 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더니 피곤해서 그래. 다 내 잘못이지 뭐. 나도 그래. 집에 있어도 쉬는 게 아니더라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이 끊이질 않아. 이상하게 잠시 엉덩이 붙이고 앉을 시간도 없더라. 알지? 근데 요즘 내가 몸이 힘드니까 당신이 힘든 거 알면서도 도와주질 못하게 되네. 어제는 미안했어. 태수 씨가 짧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그 한마디 말에 마음이 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나 스스로가 항상 상대방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 그래서 괜히 더 기대하고 더 서운했어. 두 사람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제처럼 서로의 입장만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번엔 서로를 이해해 보려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말하자. 돌려서 말하지 말고. 응, 알았어. 이제 와서 하는 얘긴데 어제는 내가 말하면 괜히 불평처럼 들릴까봐 참고 있었어.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둘 다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아왔잖아. 그러게 말이야. 태수 씨는 웃으며 수연 씨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완벽한 화해도 눈물겨운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힘듦을 조금씩 꺼내 보이고 조금 덜 서운해하고 조금 더 다정해지려고 애쓴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수연 씨는 조용히 알게 됐습니다. 사랑은 큰 고백이나 모든 걸 다 용서하는 드라마 같은 장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서툴고 어설퍼도 끝까지 곁에 있으려는 마음, 조금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 작은 의지 하나가 사랑을 다시 이어준다는 걸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가족도 나 자신도 단번에 달라지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시선 하나가 서서히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수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 전에 나부터 나를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다독여야 한다는 걸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에 작은 여운으로 남으셨나요? 서툴고 어설픈 하루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응원합니다. 이런 조용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같이 했으면 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 함께 느껴봐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 편지는 드라마가 되어 당신에게 날아올 것입니다.